가장 놀랬던 게 그 교수가 와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들고 와요. 중국인 교수인데 아무것도 안 들고 와요. 그리고 출석을 아무도 안 불러. 제가 들었던 그 과목 중에서 출석을 부르는 교수 아무도 없었어요. 이제 분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계속 써요. 그게 제가 처음에는 물리학과 출신이었으니까 재료공학과라거든요. 재료공학과 교수였는데 1시간 20분 동안 설명하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. 나이도 많은데 한 50대 60대 되는데 다 머리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.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게 한 10명 좀 넘게 듣는 수업이었는데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바로 적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해요. 난 너무 충격적인 거야 이게. 뭐 저래도 되나. 그리고 그 친구가 심지어 질문도 해. 없다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중국계 미국인이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영어를 굉장히 잘했고 아시아인처럼 보이긴 했나 보네요. 이름이 중국 네. 이름. 이고 보통 그런 사람을 이제 ABC라고 해요. 초콜릿이요? 아메리칸 본 차이니스. 한국인이건 중국인이건 뭐 어디 나라 사람이건 미국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은 그런 미국인처럼 행동을 해요.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갔으니까 조금 약간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학부생들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간 친구들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이 가면은 정서가 완전 달라요.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클럽도 2개가 생기는 거예요. 유학생 한국인 클럽 그리고 약간 2세 한국인 클럽.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. 네, 그래서 서로 잘 못 어울리더라고요. 아니 똑같은 한국인의 피가 있는데 생긴 것도 둘 다 한국인인데 네. 같이 못 논다는 거야. 네, 완전 문화가 다르니까. 네. 그런 것들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. 지금 봐봐 이 미국 스타일이잖아요. 인터뷰하시면서 커피 마시는 거.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나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래서 내가 지금 35살인데 대학교에 들어갔어.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. 우리 기준으로 봤으면 오야 저 사람 나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? 막 네. 그럴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는. 같은 수업을 듣는다고 친해지는 일도 별로 없어요. 굳이 안 친해져도 전혀 상관없어요.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룸메이트랑 놀잖아요. 왜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. 그리고 약간 그 학교 가서 친구를 못 만들 수도 있으니까 룸메이트랑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한두 마디라도 해야 되니까.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룸메이트랑 친해지는 거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약간 판타지다. 안 맞는 룸메이트가 거의 80%거든요. 서로 대학교 1학년이에요. 그러면 잘 맞을 수가 있겠죠. 근데 저같이 이렇게 대학원으로 갔다. 그리고 약간 문화권이 다르다. 그럼 잘 맞기가 쉽지가 않죠. 정말 같이 같은 공간에 잠만 자는 사람인가 보네요. 네, 그쵸. 한국에서 자란 친구랑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이랑 만났을 때 물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서로 안 맞으면 아예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. 막 저는 진짜 내가 미국 와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니 정말 난 너무 행복하다. 이런 생각을 다니면서 미소를 띠고 다녔을 거예요. 진짜로.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다들 막 인상 찌푸리고 다니는 거예요. 특히 그 학부생 친구들은. 힘들어서 그렇겠죠. 네. 약간 제가 학부생들이랑은 그렇게 많이 안 친했지만 대학원생들이랑은 좀 친했는데 대학원생들 중에서도 학부를 미국에서 하고 저희 학교로 이제 대학원을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학부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. 한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슨 영광을 누리려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좀 웃기잖아요. 우리가 들으면 아니 저렇게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왜 즐기지를 못하고 저러고 있냐. 약간 어느 방면으로는 약간 이해도 되는 게 그 부담감이 너무 큰 거죠. 그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? 민국인들은 부모님이 보내줘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가 혼자 막 학자금 대출 받아서 온 친구들도 많을 테고 그러면 이제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하다가 대출 받아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?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 부모님이 내줬지만 미국인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런 게 되게 좀 있거든요. 이거는 제 피셜인데 미국인들 중에서는 안 내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. 정말 여유가 있지 않는 한 안 내주는 사람이 많아서 자기가 스스로 다니고 그걸 좀 약간 당연하다고 여기고 끝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. 왜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인이 그 미국 학교를 다니잖아요. 그러면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. 뭐냐면은 풀타임 스테이터스를 유지를 해야지 학생 비자가 나와요. 그래야지 미국에 스테이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미국인에서 스테이 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풀타임 스테이터스를 유지하지 않아도 돼요. 그러다 보면은 한 과목씩만 듣는 거예요. 파트타임으로. 그러다 보면은 원래 4년 만에 끝내야 될 게 5년, 6년, 7년, 8년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. 내가 만약에 8년 만에 학교를 졸업했어요. 파트타임 다른 일을 하면서 내가 드디어 졸업했다. 이런 게 되는 거죠.
그런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유한 그런 게 있었나요? 딱 알아챌 수 있는? 반펠트라는 중앙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가 유일하게 학교에서 24시간 운영을 하는 도서관이에요. 네. 그래서 저는 야행성이라 가지고 밤에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갔는데 12시가 지나면은 진짜 90% 이상은 한국 사람들이 아침이랑 점심, 저녁 때는 뭐 흑인, 백인, 중국인, 뭐 인도인 막 되게 많은데 12시만 지나면 다 없어지고 한국인들만 90% 이상이에요. 그럼 그렇게 남아서 하잖아요. 그럼 성적도 한국인들이 많이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나요? 한국인들이 웬만하면 잘하긴 해요. 근데 거기를 들어올 정도면 다들 잘해가지고 또 나라별로 좀 특징이 있나요? 중국 애들은 그냥 뭐 약간 공부가 약간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?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우리나라 아니에요? 우리나라는 좀 약간 억지로 하는 느낌? 아, 약간 학원 다니면서 약간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이고 생활화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은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. 우리나라보다요? 우리나라 훨씬 심하죠. 걔네들은 한 도가 거의 우리나라 인구인데 네. 거기서 막 1등 해야지 좋은 대학교 가고 약간 아. 이러잖아요.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재료공학과로 들어갔거든요. 석사 과정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한 27명이 석사 과정으로 들어갔어요. 근데 27명 중에서 26명이 중국인이었어요. 그렇게 많이요? 네. 일본인은 없었나요? 일본인은 거의 못 봤어요. 근데 왜 중국인 12시 넘어서 별로 없을까요? 그러게요.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재료공학과로 갔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컴퓨터공학과가 끌려가지고 컴퓨터공학과나 국수 전공을 한 케이스거든요.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전공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좀 거기서 잡을 잡는 것도 힘들고 약간 이랬어요. 근데 미국은 졸업을 하고 잡을 잡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여름방학이 엄청 길어요. 여름방학이 한 3달 정도 되거든요. 그 대신 겨울방학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그 인턴? 그거를 많이 해요. 뭐 학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4년이잖아요.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갈 때 방학, 여름방학 한 번 있고 2학년 끝나고 3학년 갈 때 한 번 있고 3학년 끝나고 4학년 갈 때 한 번 있잖아요. 이렇게 3번의 여름방학이 있는데 왜요? 1학년에 한 번, 2학년에 한 번, 3학년에 한 번, 4학년에 한 번 아니에요? 걔네는 9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요.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방학 끝나고 학기가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거기는 여름방학 끝나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다 보면 되겠네요. 네. 어쨌든 그 3번의 그 여름방학이 있는데 그때 인턴을 좀 해놔야지 인턴을 했던 기업에 이렇게 취직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실조차 몰랐고 이제 전공도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인턴을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죠. 미리 알아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. 약간 한국과 좀 다르네요. 완전 다르죠. 근데 저희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였잖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갈 때 무슨 골드만삭스에서 인턴하고 뭐 2학년 끝나고 3학년 갈 때는 뭐 애플에서 인턴하고 뭐 3학년 끝나고 4학년 갈 때는 뭐 아마존에서 인턴했어요. 옆 친구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. 그러면 그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이것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학부생 자살률이 저희 학교가 제일 높았어요. 왜요? 취직을 못해서,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뿐만은 아니겠지만 미국도 자살을 해요? 그런 걸로? 그 친구들도 뭐 우울증을 겪고 있을 수도 있겠죠. 예, 근데 그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저희 학교가 제일 자살률이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. 필라델피아에 있었거든요, 저희 학교가. 근데 필라델피아가 약간 죽은 도시예요. 뭔 말이에요? 제대로 된 직장이 별로 없어요. 아... 네, 필라델피아 하면 떠오르는 게 사람들이 크림치즈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치즈케이크. 근데 그런데 이제 다니려고 그 유펜을 졸업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유펜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 뭐 실리콘밸리로 가던가 아니면 뉴욕으로 가던가 아니면 뭐 시애틀로 가던가 그렇게 해요. 근데 필라델피아에 남는 사람은 기껏 해봤자 약간 컴캐스트라고 약간 방송사 같은 거 있는데 그 정도 말고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더 취직하기가 어려워요. 이거는 약간 팁인데 미국 대학교나 대학원을 갈 거면 만약에 취직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취직하고 싶은데 근처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인턴이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. 아, 그게 또 경력이 되니까. 네. 미국 대학원, 미국 대학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잖아요. 네. 분명히 아직도 미국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아, 그런 분들한테 뭐 엄청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? 프로그래밍 배우세요. 왜냐면은 어떤 전공을 가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나게 큰 장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은 사회과학에서도 프로그래밍을 사용해가지고 약간 뭐 양적 연구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뭐 교육학에서도 프로그래밍 사용해가지고 막 연구하고 뭐 음악도 뭐 프로그래밍으로 뭐 사운드 만들고 그런다고 하니까 저도 프로그래밍을 원래 안 했다가
가서 이제 늦은 나이에 배운 거잖아요. 자기가 취업할 곳 근처로 가는 것도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. 다양한 얘기를 또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공식 이메일로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오늘 재밌는 경험이 되셨습니까? 아, 너무 재밌었습니다. 즐겁게 좀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